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의장은 영내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동맹 간 상호 운용성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2일 미국 내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국방전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영내 동맹국들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You see them stepping up to more aggressively deal with the challenges of China. And that creates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countries and they're much closer to China than we are. 하이튼 차장은 그러면서 영내 동맹국 중 누구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쟁을 원하지 않겠지만 향후 중국과 수많은 다른 문제들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실제 최근까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에 자체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군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국제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의 위협에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는 강력하다면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 가진 요격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커지는 위협과 이란의 잠재적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위협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요격체계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tart interfering with the basic way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use of the ocean functions, and that is what China's been doing with the South China Sea claims that it's made the Nine Dash Line, something that approaches sovereign control of the entire waterway if one takes China's position. 오헨런 연구원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당 지역이 국제수역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희망에 따라 국제수역 내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더 많은 영내 국가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imilar to the exercise that just went on with our Japanese Air Self-Defense Force, I would hope that more and more nations continue to join in efforts to demonstrate that we do not consider the South China Sea to be any type of Chinese territory. 또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이 영내 포악한 행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필리핀 등 영내 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순응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지명하면서 해리스 의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스냅백, 즉 다시 복원 가능한 제재 완화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Donald Trump got punked. He has conducted foreign policy since day one, born out of a very fragile ego. 해리스 의원은 또 지난해 중순 미국 외교협회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자신은 김정은과 러브레터, 즉 친서를 교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홍보용 승리를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실패로 이어진다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가면서 북한의 단기적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항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부분적 제재 완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다면 약속 위반 시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전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초반 선두주자로 인기몰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경선을 포기한 해리스 의원의 외교안보 이력은 사실상 그리 화려하진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사 출신으로 2016년 상원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와 정보위,
예산위와 국토안보위 등 4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범죄와 인종문제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관여해왔습니다. 안보 문제로는 주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비판하며 선거 안보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대 부통령이 늘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한 건 아니라면서도 최근 부통령의 역할이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vice presidency, I think, really changed beginning with the Carter Mondale administration, where the vice president became an across-the-board advisor and troubleshooter for the president. And that basic pattern has been followed by all of the presidents since then with some variation. 해리스 의원은 경제학자인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과학자인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랐으며 2004년 캘리포니아주의 첫 흑인 여성 검사로 선출된 데 이어 2011년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임명됐었습니다.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역할이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3척이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여파로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척과 2018년 52척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대북 제재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겹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수출 제약을 받지 않았던 2016년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선박 160척이 검사를 받았으며 2014년에는 182척으로 지금보다 14배나 많은 선박들이 해외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 위반 행위를 하는 북한의 비공식 선박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1월 말 국경을 봉쇄한 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텅 빈 모습을 보여왔지만 4월 중순부터는 석탄 수출 재개 정황이 시작됐으며 이들 선박들은 공해상 환적 등으로 해외 항구의 안전검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이스라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2일 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지 주요 방산업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시간으로 포착됐으며 민감한 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 손상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조직원들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에 국제적 기업의 고위 임원 등으로 위장한 가짜 이력을 만든 뒤 업체 직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이들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일 발송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보좌관과 오바마 정부 시절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 등 전직 미국 행정부 출신 관료 13명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국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단과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통보했다면서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관료들은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과 북한 인권단체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에 참여한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처관보는 12일 VOA에 한국 정부의 행동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출신 전직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